성적이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제일 큰 문제점, 자, 성적이 안 좋다. 축구를 못하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은 뭐 감독님께서 언급하신 게 맞으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이 결과가 안 좋은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 정도를 돈 지금 상황에서 결과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이 결과가 안 좋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우리 팀 내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다고,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성적 자체가 안 좋으니까. 네,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거고. 근데 뭐 성적이 안 좋은 이유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충분히 뭐 납득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부상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프로에서는 뭐 부상을 당했다, 뭐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프로에서는. 근데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건 사실이죠. 일단은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었어요. 득점은 뭐 나름 중위권, 중상위권을 정도로 했었는데 실점이 상당히 많아서, 실점은 우리가 항상 가는 우리 K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많은 톱3 팀 중에 한 팀으로 최근 3년 동안 뽑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수비수들을 조금 영입을 했었죠. 일단은 우리가 뭐 데려왔던 선수 중에서 뭐 창우나 또 윤석영 같은 선수들은 또 아슈마토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뭐 자기 몫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전북전도 그렇고 울산전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팀들과의 경기도 그렇고, 경기를 이제 다 이기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실점하고 이겨야 될 경기를 비기거나 비길 수 있는 경기를 뭐 놓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집중력은 체력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냈던 전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뭐 경기를 지배하면서 경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을 점유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상대가 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골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점유율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점유율을 계속 가지고 공을 이제 뒤쪽에서 돌려내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가 이제 그 우리가 돌려내는 공을 끊어서 역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점유를 하면서 사실은 정말 확실한 타겟맨 포워드가 한 명 있으면, 그래서 앞쪽에서 버텨줄 수 있으면 우리가 점유를 하면서 마무리까지 하고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점유율 축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마무리까지가 되면 점유율 축구가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유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 마무리라는 얘기는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중간에 이제 끝나서 상대에게 역습을 줄 때 시간적인 약점이 드러내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점유율 축구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유율 축구가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문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크게 보면 확실한 포워드가 없어서 위쪽에서 버텨줄 만한 선수가 없다.
그리고 뭔가 마무리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 마무리 패스를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앞에서 좀 버텨줄 수 있는 포드를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드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한 찬스 메이커를 또 찾고 있고, 뭐 수비 포지션에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포워드, 미드필더, 공격 이렇게 선수를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놓고 좀 찾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K리그 안에서 이제 좋은 선수는 지금 거의 안 내주거든요. 팀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선수는 안 놔주고, 팀에서 놔줄 수 있는 선수만 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사실 흥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강할 수 있다고 하면 외국 선수를 보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뭐 찾는 선수가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상태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고무열, 임채민, 조재원 그리고 황문기까지 네. 지금 상태가 좀 어떤지.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선수들은 거의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와서 몇몇 선수들은 팀 훈련에 이미 합류를 했고요. 몇몇 선수들은 위험한 동작, 부딪히는 동작 빼놓고는 다 정상적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지금 만든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5-6명의 부상 선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초반에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 이제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이번 그 전반기 이후에 휴식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2-3명의 새로운 외국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후반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번 주 경기는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7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경기부터는 충분히 경기장 안에서 뭐 100% 90분 경기는 아니어도 경기장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훈련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충분하게 연습이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피곤해서 부상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부상을 당하는 건지는, 왜냐면 피곤한 상태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만 올려도 부상을 당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같이 부상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무조건 피곤하기 때문에 부상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훈련량이,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의 원인은 뭐 꼭 피곤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멘트는 제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제 감독님께서 하시는 게 적절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뭐 팀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팀을 봤을 때 필요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포지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수들을 보강해 주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서 좀 몇 경기 지나면서부터는 상당히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실점이 또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뭐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득점력이 동시에 이제 실점도 떨어졌지만 득점력도 떨어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득점력이 12개 팀 중에 꼴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몇 경기 개막 몇 경기 이후에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골을 좀 넣을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느낀 거죠. 기대되는 선수가 있나요? 찾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무리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뭐 결론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사실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에서 아주 많은 선수들을 보고는 있어요. 일단 저는 뭐 마사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흥수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팀하고 또 맞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또 지도자하고 또 맞아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마사 선수가 우리 팀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팀에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마사 선수에게도 그렇고 강원 FC에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방법을 찾은 거고 또 선수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기 또 성사가 됐고 또 실제로 마사 선수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원하는 팀들도 네, 많았었고 네. 여러 팀이 있었고 그래서 순조롭게 이적됐죠. 그러면은 혹시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선수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물론 이제 선수가 보강이 되면 우리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보강이 되면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출전 기회가 선수는 일단은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선수가 보강이 돼서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그 선수들한테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선수가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뭐 그런 부분은 또 팀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근데 선수가 많아서요. 국적을 뭐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 FC 우리 팀에 와서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찾는 게 되게 급선무고 또 실제로 좋은 선수들이 오더라도 팀에 적응을 못하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없으니까 우리 팀에 온 이후에도 이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뭐 모두가 다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영입 작업이 한 몇 %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 시점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 명의 타겟 선수를 놓고 거의 뭐 세부 조율까지 갔다가 예, 또 이제 더 좋은 클럽에서 유럽에서 또 오퍼를 해서 선수가 튼 경우도 많고 막 이래서 사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까지는 몇 %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또 얘기하는 친구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인하기 전까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4주 동안 밤낮 작업해갖고 다 됐는데 거기서 깨진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구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하는 과정은 사실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몇몇은 아주 작은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말 혹은 뭐 내년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뭐 우리가 인터뷰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성적이기 때문에 팬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전반기였던 건 사실이죠. 몇 점 정도? 점수를 주라고? 네, 점수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네. 저는 한 30점? 30점?